네, 토론엠 권순표입니다. 정규재 전 주필과 유시민 작가, 조경태, 박주민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당선 확실돼서 이동하는 거 보셨는데요. 네. 대통령을 해보신 분은 안 계시니까 저때 기분이 어떨지는 뭐 제가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유 작가님? 뭐 저 차 안에서 굉장한 부담감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민주당도 여러 번 집권을 해본 예.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졌을 때,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예. 대체로 이제 어떤 공간에서 누구를 향해서 예.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에 대해서는 뭐 거대 두 정당들은 사실 숙달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택 앞에서 짧은 메시지를 아주 추상적으로 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사회나 이런 데 보통 들르면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더 공개된 자리에서 이제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예. 내고, 이제 이 순서로 가고 정식 이제 취임은 내일 하게 되니까 이제 취임사는 내일 아침에 하게 되겠죠. 그 순서로 나가는 거라 이제 그 되게 그거에 바빠요. 예. 제가 좀 관찰해본 바로. 경황이 없을. 예. 아. 그런데 아마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아직 공식 당선인은 아니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랄까 굉장히 이제 무거울 거예요. 네. 지금 과제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고, 예. 그다음에 본인도 아주 정말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여러 면에서 넘긴 끝에 이 자리까지 왔고, 예. 여야 관계, 정당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그 이제 대외 경제 여건도 굉장히 어렵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을 가늠해 보면 그냥 마냥 기뻐하고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생문이 열렸다. 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고 싶었던 고생이니까 예. 잘해야지. 예. 그런 생각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얼마 전에 한번 부모님하고 좀 얘기를 예.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성과를 내고 싶다. 예. 그러니까 좋은 여러 가지 작더라도 여러 가지 성과들 많이 남기고 이왕이면 국민의 삶을 예. 개선하는 그런 성과도 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저한테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를 좀 존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고 다른 정당들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부딪히는 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빨과 이빨이 그냥 부딪히는 형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예. 얘기를 좀 잘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언론 입장에서는요. 아까도 잠깐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워낙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난 3년여 동안요. 마음이 좀 조급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국민들의 어떤 조급한 개혁이나 여러 가지 민생이나 이런 데 대한 개선될 것이라고 곧 기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경제 여건을 확 바꾸기는 어렵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하지만 예. 국민분들께 일정 정도는 이해와 양해를 예. 좀 구할 필요도 있다고 속도에 봅니다. 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좀 예.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눈앞의 문제가 뭘까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 내일 아침에 당장 예. 비서실장, 국무총리 뭐 이런 이 예. 인사?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내일 바로 취임하기 가야 때문에 절차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지금 구상이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당선이 유력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에 있을 거여서 제가 볼 때는 머릿속이 무지무지 복잡할 예. 네. 거고요. 예, 그런 문제들의 시간을 많이 예. 보내고 있을 것 같고 지금 단서가 그런 말씀하셨다면 뭐 성과를 빨리 내야 된다. 그러면 되게 진영을 어떻게 짤까 이렇게 보면 모양새 갖추기보다는 현재 당면에 있는 국가적 과제, 국민적 과제에 즉각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예. 말하자면 실전 투입형 인재를 중심으로 진영을 짜지 않을까 예. 그런 추측도 좀 올해 해봅니다. 준비해 왔으면 지금 이미 내각 진영까지도 대강 어떤 그 틀이 잡혀 있을까요?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봐야겠죠. 아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 역시 보면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의해서 발생한 건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했느냐? 그건 대통령으로서의 오만함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만약에 당선자가 된다면은 정부가 탄생한다면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건 또한 저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3년밖에 못했지만 저는 국가의 좀 시스템 어떤 이 틀을 좀 더 제대로 좀 구축해내는 그런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그 뭐 야당이 될 정당과 좀 협치할 거는 협치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제 민생 경제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 부분도 야당과 항상 소통하면서 어떤 영역에서는 때로는 야당에 좀 그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야당이 협조를 할 건 구하면서 민생 경제를 좀 빨리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외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주문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성사시켜 가지고 국익을 지켜내는 그 한미 간의 그 관세 문제, 그다음에 미군 주둔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안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안심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의 그 어떤 평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10월입니까? 에이펙이 열리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그러면은 빨리 북한의 그 평화 특사를 보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한국에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평화적인 남북 간의 그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진 대한민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없는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고 민주주의를 계속 지향해 나가는 나라다. 이런 큰 틀에서의 모습들을 저는 빨리 좀 진행했습니다. 조경세 의원이 국힘당 당대표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 지지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제 내일부터 당장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냐 하면 비관적인 전망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력한다고 평소에 늘 말해왔다고 하시지만 당장 보세요. 민주당이 의결해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과 그 권한 대행들이 줄줄이 거부권을 발동한 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3개나 있죠.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법 이상조도 있었고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포함해서 방송법 뭐 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 10여 개의 법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민주당에서 지금 본회의를 내일 모레 당장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힘당에서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우리 그전에도 반대하던 건데 이제 찬성할 수 있으니까 또 반대할 거예요. 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라. 뭐 그러면 안 그러면 협치는 없다. 이래서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권을 발동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정권을 바꿔요? 그러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야 간에 협치는 없다고 또 정해투쟁 나간다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권 내내 사실 윤석열 정권의 비리를 오히려 감추는 데 협조했던 언론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저 봐라 이재명도 독재한다고 그랬는데 독재한다 이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 대통령들도 민주당 소속 대통령들이 그거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이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면서 그렇게 대립이 심화됐던 거거든요.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물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비관하시는 분은 협치에 대한 비관이신 거죠? 안벨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수당이고 또 이제 행정 권력도 이제 쥐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속도 조절도 좀 하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보시는 최우선 순위는 내란 수사입니까? 저는 내란 척결이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
빨리 열고 그다음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이런 근데 부분들을 패널들 다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당장 김문수 후보 승복선언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예.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예, 근데 생각합니다. 그것도 불안해하는 분이 있는 거 네. 나오겠죠? 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할까요? 예. 글쎄요, 지금 예.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예. 승복선언. 김문수 후보의 승복 선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뜸을 좀 들이는군요. 예. 뜸을 좀 들이고 있어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해를 저 12시가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이미 지났습니다. 예. 1박 2일째. 몇 프로나 개표된 상태에서 지금 53.7% 개표했습니다. 이 예. 승복한다는 선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당선자 또는 이제 곧 대통령 이렇게 바뀌겠습니다마는 제일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조급함 예. 또는 민주당이 어떤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를 민주당의 희망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욕구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국힘당의 협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예. 민주당이 정말 급한 것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 부드럽게 처리해 나가는 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민주당 안에도 예를 들어서 굳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말하자면 무슨 평등파 예. 또는 성장파 뭐 이런 어떤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의 차이가 예. 있는 그룹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룹 민주당 내에서 어떤 종류의 급진론이 우세하게 되면 예.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깝깝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좀 여지를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동안 거부권에 행사되었던 그 모든 법안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안에 다 통과시키겠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주필님 보시기에 제 1순위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예. 지금 밀렸던 법안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구성하고 아주 실용적인 정부를 구성해야 될 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지금 경제 성장률을 뭐 1% 내지 2%로 끌어올리느냐는 문제보다는 예. 상황 관리를 잘해 나가는 거. 어떤 종류의 저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예.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실무팀을 정말 빨리 한 예민한 팀으로 구성하고 예. 하는 거. 그래서 민주당이 배출한 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여유를 가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예. 봅니다. 자,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 작가님 보시기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뭐가 가장 민생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예. 일단은 민생 추경부터 시작해서 추경 예. 말씀을 제가 이 후보를 모시고 인터뷰를 할 때 추경이 1번이라는 말씀을 그리고 이제 하셨습니다. 민생지원금은 국힘당이 지원까지 죽자고 반대해온 예. 정책인데 그 민생지원금을 포함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제 긴급 처방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겠죠. 예. 먼저 나오고 이제 대외 여건을 개선하고 이걸 하기 위한 과제 팀들을 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네. 그런 것들 중장기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거 해나갈 거고요. 이제 그런 거고 무엇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이제 경제는 심리니까 네. 그런 조치들 필요할 거고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제 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긴급 처방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제 중심형 리더십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예. 이 그런 것들을 해 나가리라고 봐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국힘당이 100석 내외의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소수 야당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꽤 많은 차이로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는 정도의 격차로 지금 질 가능성이 많기 예. 때문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 될 때 이어서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 공포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두려워해요. 예. 그러니까 검찰권을 동원해서 계속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재명은 독재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예. 그러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지금. 위축돼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이제 그 조건에서 당장 내란을 법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부터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 나오면 초장부터 결사항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국힘당이. 예.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내란 때문에 조기 대선을 했는데 예. 거기서 뽑힌 대통령이 그래 야당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 천천히 합시다. 이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호 모순적인 문제들이 네.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나가냐 이건 저의 상상 영역 밖에 있어서 예. 제가 뭐라고 비평은 못 하겠어. 근데 고생문이 열린 거는 예. 확실하다. 분명한 난제라고는 예. 뭐 해법을 정확히 모를 난제는 쌓여있다. 해법을 알면 예. 제가 대통령 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수의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보수 예.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이제 헌법 수호입니다. 네. 그 헌법 수호 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저는 보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극우라든지 뭐 극우 파시즘으로 보는 예. 거지요. 두 번째가 이제 법치주의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사회 안정이고, 네 번째가 이제 경제 성장이거든요. 예. 저는 그 중에서 보수의 가치 가장 첫 번째가 헌법 가치라 보는데 예. 위헌에서 파면당한 그 대통령으로 해서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다음 반드시 이 부분은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이걸 눈치 보고 안 하고 이거는 정치 보복하고 관계 없는 예.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 새 내란에 대해서 정부가 워낙 단호하신 입장을 예, 새 정부가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저는 우리 당내에 그 내란 세력들이 준동한다 봅니다. 네. 시간을 주면 줄수록.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고 예.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법안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좀 가지고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해야 내란은 된다. 절대 속도 조절의 문제가 지금 절대 속도 아니다. 조절 예. 지금 이 부분 오히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 오히려 수사를 아닙니까? 제때 안 하고 예. 끌면은 예. 그게 오히려 더 정치적 수사로 네. 비춰질 가능성이 그래서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단호하게 예. 그 새 정부가 만약에 김문수 정부가 탄생했어도 예. 저는 이 부분 해석합니다.